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국남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코슬님께서 현재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고백을 못하고 있어요 라고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짝사랑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짝사랑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 상대방을 좋아하게 된 경우나, 또는 어떤 직장 선배나 직장 후배를 좋아하게 된 경우, 그리고 상대가 연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좋아하게 된 경우 등등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상대가 연인이 있는데 제가 그 상대방을 좋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 이야기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그때 저는 남중남고를 나온 정말 이성에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런 시기에 짝사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고1 때 알바를 처음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알바 알바를 구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알바를 구해서 그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짝사랑한 사람이 그 알바를 구하려고 전화한 인사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알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급은 얼마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일하는 환경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 종이 울리고 부랴부랴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그래서 서로 못다한 이야기는 이제 문자로 주고받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문자를 계속 주고받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문자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저는 신기하잖아요. 사실 여자하고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처음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새롭고 뭔가 약간 설레고 약간 이런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제 누나 동생 사이까지 발전을 했어요. 아직 보진 않았지만 우리 저희 친하게 지내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 알았어 라고 해서 친해지고 나서 이후에 이제 알바 관련된 이야기를 하러 친구랑 같이 셋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이성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경우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기한 저한테는 경험이었죠. 그렇게 알바를 하면서 그분하고 친해지고 그렇게 5일 동안 만남이 있은 이후로도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감정인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누나가 남자친구 때문에 뭐가 힘들고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 때문에 힘들고 제 고민들도 들어주고, 사실 제 나이 때는 그때 당시에 어떤 꿈이나 이런 목적이나 어떤 그런 갈피를 못 잡을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나가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가까워졌죠.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다가 이제 누나가 헤어져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좋아한다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랑 나랑 6살 차이야. 저는 고1, 그때 당시에 18살인가요? 고1? 18, 19, 20. 17살이네. 17살 때 6살 차이면 그때 당시에 그 누나는 23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하니까 그냥 정말 어린 친구가 자기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왜냐면 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누나는 그냥 귀여우니까 에이 그런 거 됐어 하면서 이제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관계는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자하고 종종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애교로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너무 어리고 약간 제가 귀여웠던 거예요. 어린 친구가 이렇게 자기한테 하니까. 그렇게 1년 동안 친하게 지내고 고2 때 제가 18살 때 평소와도 같이 자주 얼굴 보고 고민도 들어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더 가까워졌죠. 그러다가 누나가 또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사실 저는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누나가 저를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왜냐면 저는 18살이고 누나 이제 24살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별탈 없이 남자친구 이렇고 남자친구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런 힘든 얘기를 계속 제가 들어주게 됐어요. 그렇게 또 만나고 또 같이 영화도 볼 때도 있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꾸준히 그 누나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누나랑 그 누나 친구랑 그리고 저랑 제 친구랑 이렇게 넷이서 논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저 말고 제 친구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기 때문에 그냥 동생으로 이미 낙인이 찍힌 거고, 그 친구는 이제 처음 본 동생인데 그 친구를 이제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질투가 많이 났습니다. 질투가 많이 났고 약간 저랑 스타일이 달랐어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착한 남자, 정말 잘해주기만 하고 좋다고 표현 많이 해주고, 근데 그 친구는 되게 무뚝뚝했어요. 전형적인 나쁜 남자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누나는 착한 남자보다 나쁜 남자 쪽에 조금 치중된 연애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그 누나한테 좋아하는 감정이 없었어요. 이 친구도 별로 여자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이 친구한테 어필을 많이 했는지 이 친구랑 연애를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응원을 해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물론 나 때문에 행복하면 좋겠지만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때문에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웃고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정도의 희생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친구랑 그 누나는 한 달도 못 사귀었어요. 한 달도 못 사귀고 이 친구가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고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믿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누나 때문에, 누나가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한다고는 알았기 때문에 제가 나쁜 남자가 돼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연락도 안 해보기도 하고 괜히 막 틱틱거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도저히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사람 천성이라는 게 참 무섭죠. 고3 때, 이제 고3이 됐죠. 고3 때, 저도 이제 수능을 준비할 때였어요. 사실 뭐 수능을 보진 않고 수시로 대학교를 갔지만, 고3 때면 정신 없잖아요. 공부하느라, 뭐 모의고사 치르느라, 뭐 등등등. 정말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그 누나가 또 남자친구랑 헤어짐을 겪고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꾸준히 이제 감정 표현을 했죠. 누나 좋아하고 있다, 또 만나지 않을래? 라고 해도 누나는 항상 저를 그냥 귀여운 동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야 됐어 뭐 그렇게 얘기해 하면서 그냥 이야기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계속 짝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 뭐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누나가 이제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음날 시험이고 모의고사고 뭐 이런 게 겹쳐 있었는데 누나가 그날 너무 아프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 그 누나 집까지 거의 한 2시간? 3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누나는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 끝나면 한 4시인가 5시쯤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그랬는데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가방을 싸서 바로 그 누나 집으로 갔어요. 물론 3년 동안 이제 알고 지내다 보니까 같이 뭐 누나의 친구, 뭐 제 친구 이렇게 해서 같이 놀기도 하고 누나 집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근처에 놀러 가면은 뭐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 누나 집으로 이제 바로 달려갔습니다. 한 2시간, 3시간을 걸려서. 그래서 한 6시인가 7시쯤에 그 누나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문을 두들겼죠. 누나 나 왔어. 그 누나 놀랐어요. 사실 제가 간다고 해도 진짜 올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가서 누나 놀라가지고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본 저는 집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누나를 눕혔습니다. 누우라고. 그래서 간호를 해줬어요. 화장실로 가서 수건을 물에 적셔서 이마에 이렇게 올려주면서 뭐 약도 먹여주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누나 곁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간호를 해주고 계속 정성스럽게 제가 계속 챙겨주는 것 때문에 그 누나를 사귀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는 제가 그때 자기를 이제 간호해줬을 때 처음으로 제가 남자로 보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19살 때 그 누나랑 이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았죠, 사실. 그래서 맨날 만나고 자주 만나고, 왜냐면 제가 거의 3년 동안 그 누나를 쫓아다녔다 보니까 그 누나도 제가 어리지만 자기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 잘해줬어요. 뭐 아무튼 뭐 현재 그 누나를 만나고 있진 않습니다. 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누나는 지금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짝사랑을 결과적으로는 제가 성공을 했잖아요. 그 성공의 이유는 꾸준함과 정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물론 지금이랑 그때랑 비교하면 상당히 연애관이라든지 어떤 이제 성숙도가 많이 달랐어요. 그때는 정말 내가 좋아하면 진짜 모든 걸 다 내어줄 정도로 순수한 그런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프다 그러면 걱정해주고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없는 돈 끌어모아서 이제 사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 사람한테 제 감정을 얘기를 하고 계속 옆에서 그 사람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이런 정말 어떠한 반복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제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뭐 사실 제가 누군가를 좋아해도 그 사람이 나를 꼭 좋아해 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내 선택이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지 말지에 관한 것도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 사람한테 나를 좋아해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노력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짝사랑을 하는 상대에게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유혹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의 매력을 이렇게 어필을 한다면 상대가 나를 조금 더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사실 연애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감정에서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뭐 A랑 B가 있다면 A가 B한테 호감을 갖게 됨으로써 다가가게 되고, 그럼 B가 이 다가오는 A를 보고 저 사람 괜찮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 호감이 서로 합쳐지면서 그 연애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둘이 첫눈에 보고 반하는 경우는 정말 어렵고도 대단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또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짝사랑을 역이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고 사람을 좀 판단하시는 게 조금은 덜 상처받는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끝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우리 댓글 달아주신 윤코슬님, 짝사랑하고 계시는 분하고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지인 또는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경우라면 이미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 관계를 친구로서 지인으로서 유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감정을 숨기고 평소처럼 그 사람을 대해준다면 관계를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자기 감정을 이제 컨트롤을 못할 때가 종종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티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들켜서 상대방이 나를 부담스러워해서 혹시라도 도망가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도 감정을 숨기면서 계속 옆에서 있어주고 지켜주고 걱정해주고 이렇게 옆에서 꾸준히 그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 계속 붙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한다는 말을 정말 꺼내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손편지를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카톡이나 문자 말고 직접 편지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준다면 조금은 상대방도 덜 부담스럽고 그동안의 지인과의 어떠한 스토리, 어떻게 지내왔고 어떠한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관계가 확 끊어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진심 하나만 담겨 있다면 저는 웬만해서는 상대방이 그 진심을 알아두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나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은 용기 내서 다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이렇게 막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